네, 부업을 꿈꾸시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고민하다가 딜레마에 빠지시지는 않으셨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 중에 위탁이냐, 사입이냐, 해외 구매 대행이냐, 제휴 마케팅이냐, 오늘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해외 구매 대행과 제휴 마케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을 쫓는 아저씨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바로 갈게요. 오늘 영상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죄송합니다. 네, 해외 구매 대행의 장단점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마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 많은 거는 100%, 200%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마진을 많이 녹일 수 있는 제품들이 무궁무진해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면 정말 많이 녹여도 잘 팔립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무역에 대해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입니다. 중국으로 예를 들면 직접 중국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중국 계좌를 만들던 결제 대행을 이용하던 어쨌든 간에 그 중국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샘플을 받아서 사입을 하고 원산지 표기부터 관부가세, 국내, 수입, 사업자 통관 완료되면 용달 하나 불러서 제품 모조리 때려 싣고 와서 패키징 후 판매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무역을 하기 전에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자연스레 습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지재권에 대한 문제에 언젠간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 한 번씩은 와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직타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스크립트에서 제품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지재권 관련 소명 요청 및 내용 증명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 썰 제가 나중에 풀어볼게요. 저는 잘 해결했고요. 자, 나는 수동이라 괜찮아. 이런 분들도 언젠간 옵니다. 그 이유가요. 수동으로 중국에서 예쁜 귀걸이, 목걸이 소싱해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모양의 디자인권을 가진 회사가 한국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품명에 대한 지재권은 키프레스에서 검색해서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판매자가 한국의 디자인을 몰래 베껴서 중국 공장에서 찍어낸 다음에 중국 타오바오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을 우리가 소싱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법적 처벌이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CS, 반품, 불량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로스율로 잡고 마진에 녹여서 판매하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버려서 잘 안 팔리고 낮춰서 팔다 보면 잘 팔리기는 하는데 이런 반품 불량에 대한 손해가 클 수도 있어요. 잘 팔리고 불량률이 낮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매 대행 특성상 샘플조차 받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 몇 개 못 팔고 그냥 불량 혹은 제품 상세 페이지와 너무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상 반품을 진행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이 많아지면 CS 전화 받는데 하루 종일 다 보냅니다. 그렇다고 뭐 직원을 하나 더 쓰자니 인건비도 안 뽑히고요. 그 적정 매출을 넘어서야지 사람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휴 마케팅으로 넘어가서요. 제휴 마케팅의 장단점. 자, 이번엔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라고 합니다. 이 제휴 마케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휴 마케팅은 보통 3%에서 9% 정도 수익이 나는데 뭐 사실 9%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알리익스프레스나 뱅굿 같은 데는 7%에서 9%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좀 작아요. 제휴 마케팅은 내 스토어가 없죠. 제휴 마케팅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서 해당 제품을 리뷰하거나 소개해주면서 링크를 통해서 그 제품 판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내 스토어가 있다면 스토어와 연결시켜서 꾸준한 판매를 할 수 있겠지만 제휴 마케팅의 경우 해당 판매자가 판매를 중지시켜버리면 더 이상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지만 또 반대로 제휴 마케팅은 나만의 채널인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리뷰 그리고 소개를 해두면 해당 포스팅과 게시물, 영상은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도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이와 같이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에서 이런 매체들은 그냥 광고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 유튜브는 제휴 마케팅 수익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휴 마케팅은 지재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제휴 마케팅의 경우 제조자 그리고 판매자가 존재하고 우리는 해당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자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해서 해외 구매 대행보다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은 마진율이 높고 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지만 CS 처리를 모두 책임져야 되고 지재권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제휴 마케팅은 마진율은 적지만 CS, 지재권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서 해외 구매 대행보다 안전하고 편합니다. 뭐 각각의 성향이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돼요. 제 생각은 직장이 엄격한 곳이나 그 뭐 대기업, 뭐 공무원 이런 분들 몰래 부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제휴 마케팅을 추천드리고요.
직장이 좀 프리한 편이고 아 그만두면 돼, 잘려도 그만이야, 나 그만둘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은 뭐 KC 인증 그리고 지재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분들 해외 구매 대행을 추천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구걸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